저는 20대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보험금 2억을 받았지만 그 돈으로 장례를 치르고 빚을 갚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장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공장 라인에 서서 15년을 버텼습니다. 큰아들은 의대에 보냈고 큰딸은 회계사 학원비를 대줬습니다. 막내는 예체능을 한다고 해서 미대 입시 비용까지 전부 제가 댔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제가 척추 수술을 받고 일을 못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힘들게 지내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가진 마지막 재산, 아파트 한 채를 미리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아파트 팔려고 하는데 엄마 요양원 들어가야 할 것 같아.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서.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요양원은 좀 그렇잖아요? 제 병원 평판 생각해야죠. 환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간병인 쓰세요. 아파트 팔면 그 돈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아, 엄마가 외로워서. 엄마, 저 지금 수술 들어가야 돼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들의 SNS를 보니까 해외 학회 참석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다음은 큰딸에게 연락했습니다. 딸은 대형 회계법인에 다니며 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들고 딸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갑자기 회사 앞으로 왜 와요? 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근처 카페로 끌고 갔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야기해요. 회사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요. 엄마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세요. 제가 직장에서 얼마나 이미지 관리하는데. 은지야, 엄마가 아파트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남는 돈으로 너희한테. 엄마, 그 돈 엄마가 쓰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근데 엄마, 제가 다음 달에 싱가포르 출장 가는데 고객 접대비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저는 멍하니 딸을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지금 수술 후유증으로 재활 치료받고 있는 거 알지? 아, 그래요? 몰랐어요. 엄마, 저 회의가 있어서 들어가야 해요.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주세요. 딸은 커피값도 내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문자도 계좌이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를 찾아갔습니다. 막내는 작은 화실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2층, 페인트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막내딸 지우가 깜짝 놀라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엄마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재활치료 잘 받고 계세요? 지우는 제 허리를 걱정하며 의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아파트 팔려고 해. 혼자 살기 힘들어서 작은 데로 옮기려고. 지우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화실 정리하고 엄마랑 같이 살게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엄마 챙길 수 있어요. 지우야, 너 지금도 힘들잖아. 화실 운영하는 것도 빠듯하다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지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돈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더 무서워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더 할게요. 제발 혼자 계시지 마세요.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고맙다. 엄마가 우리 지우 집에서 며칠만 있다 갈게. 그날 밤 지우의 좁은 작업실 옆방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지우와 남편이 나누는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작전 성공한 것 같아. 엄마가 완전히 감동하신 것 같더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했어? 울면서 매달리라고 했잖아. 효녀 컨셉 확실하게 잡아야 상속받을 때 유리하다니까. 맞아. 오빠랑 언니는 멍청하게 티를 너무 내더라. 나는 달라. 엄마한테 잘 보이면 아파트는 물론이고 엄마가 숨겨놓은 상가 건물까지 다 내 거야. 그 상가 건물 월세 수익 얼마더라? 한 달에 500은 나온다며? 응. 인터넷에서 엄마 부동산 조회해봤더니 상가 시세가 15억이더라. 그거 받으면 우리 강남 아파트 바로 사는 거야.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여보 진짜로 어머님이랑 같이 살 건 아니지? 화실 정리는 무슨? 미쳤어? 당연히 아니지. 적당히 한 달 정도 모시는 척하다가 허리 아프다고 하고 요양보호사 알아봐 드린다고 할 거야. 그럼 엄마가 감동해서 유언장에 내 이름 쓸 거 아냐.
역시 우리 마누라가 제일 똑똑해. 오빠랑 언니는 바보들이고. 둘이서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킬까봐 숨을 죽였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아침밥을 차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제가 오늘 학부모 상담 끝나고 맛있는 거 사올게요. 엄마 좋아하시는 호박죽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제일 소중해요.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따뜻하다고 느꼈던 그 손이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짐을 챙겨 지우의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 벌써 가세요? 더 계셔도 되는데. 아니야, 엄마가 집에 볼 일이 있어서.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찾아뵐게요. 지우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큰아들과 큰딸에게서 온 독촉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분할 언제 하실 거예요? 엄마, 변호사랑 상담 예약했어요. 같이 가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아이들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하나라도 더 입히려고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은 건 무엇일까요? 재산을 노리는 큰아들과 큰딸, 그리고 가장 교묘하게 저를 이용하려는 막내. 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걸까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수익자를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겠습니다. 저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써주세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없으십니까? 있긴 한데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동시에 한없이 공허했습니다. 3명의 자식을 키웠지만 결국 저는 혼자였습니다. 처음부터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이고 앞으로도 혼자일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꿈꿨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결국 환상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그리고 그 말이 메아리처럼 텅 빈 집안을 울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머니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세 자녀 모두 재산만 노렸던 이 상황에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어머니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어머니의 기부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사연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